우리는 흔히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을 털어놓으면 이런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인간은 그냥 손절해버려.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. 손절할 수 있으면 이미 하고도 남았지.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손절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. 그 대상이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1년간 같이 원룸을 계약한 룸메이트일 수도 있고 같은 학교,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죠. 그래서 홧김에 그냥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라이 비율 보존의 법칙이라고 사실 어딜 가나 꼭 한 명쯤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. 이렇게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인간은 나를 단순히 힘들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차라리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파국적인 생각까지 떠오르게 만들 정도로 나라는 사람을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죠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? SNS 작가 잼과 정신과 전문의 나코시 야스후미의 저서 오늘도 내 기분 망쳐놓은 그 녀석 지금 파르페나 먹고 있을 거야 에서는 손절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 방법들을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물리적인 방법은 상대방과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에요. 이때 그 상대방을 알레르기라고 생각해 보세요. 알레르기는 거슬리더라도 계속 함께 해야 하는 존재죠.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알레르기는 그 증상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. 당신이 만약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최대한 의도적으로 피할 거예요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알레르기 같은 사람이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죠. 물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럴 때 최선은 새우를 덜 먹는 것이에요. 인간관계에서도 최대한 피해 다녀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인간과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럴 땐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에요. 대화를 줄인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미리 방법을 숙지해두고 있으면 더 대처하기 좋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심리적인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인간을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. 이는 곧 당신의 마음속 방 한 칸에 그 인간이 계속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. 그것도 아무런 집세도 내지 않고 말이죠.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죠. 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평소에도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지? 그 인간은 지금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파르페나 먹고 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죠.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 인간으로부터 품은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해요. 그 인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 방에서 그 인간의 활동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이죠. 머릿속으로 그 인간에게 복수도 해보고 머릿속으로 그 인간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섀도우 복싱일 뿐이며 결국 현실에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변하는 것은 내 마음속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사실 뿐이죠. 물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인간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. 당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충분히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화를 품을 수는 있어요. 저자가 말하는 이런 해결법들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죠. 또한 저자는 그 인간에게 쌓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요. 물론 이 방법도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뒷담화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면 뒷담화라도 해서 풀어내는 건 꼭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말해요. 사실 그 인간이 당신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뒷담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.
물론 손절이 가능한데도 관계를 먼저 끊어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 상대방이 나한테 크게 몹쓸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하죠. 이럴 땐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해 손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저자는 권장해요.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상성이 안 맞을 뿐이라고 말이죠. 물론 손절을 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돼요. 손절은 그야말로 정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죠. 저자는 이 사람과 내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. 예를 들어 한 여자를 두고 경쟁이 붙은 두 친구처럼 현재 상황이 사이가 좋던 서로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서로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이런 상황적인 부분까지 모두 종합해보고 고려해봤을 때 진짜 손절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셨다면 그때는 용기 있게 당신을 위한 결정을 실행할 수 있길 응원할게요. 알겠죠?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.